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며 이 대북 정책 기조의 근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안보 정국 속에서 여야의 대응 움직임도 대조적입니다. 오늘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대통령 국회연설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이 여야의 시각차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북관을 또 피력했기 때문에 네. 여야의 반응이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거론을 했는데요. 외교적으로 저희가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 의미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 진영의 대북 정책 기조를 굉장히 강도 높게 가겠다. 기존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회의장의 분위기만 봐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야당 의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지만 네. 30분간 연설이 진행됐거든요.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간간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는데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침묵을 지켰습니다. 좀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예우를 그냥 갖추는 선에서 했다. 좀 불편한 심정이 좀 묻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야를 좀 나눠서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결연한 북핵 대응의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할 말을 대신 해줬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의 연설을 호평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이 어제 이제 30분 연설에 주는 북한 이슈였지만 네. 중간중간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또 강하게 국회 협조, 특히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당장 새누리당은 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나서 긴급하게 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요. 최고위회 이후에는 정의학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에 대한 강한 대응 그리고 민생법 처리 두 개에 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강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더민주당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역시나 드러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끝을 돌려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지 말라. 이게 말하자면 야당발 북풍 음모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무엇보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됐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발언이 여권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여권의 저희가 소위 여권의 당론이라고 하거든요. 여권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여권의 개별 국회의원, 특히 원내 지도부,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입장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연 개인적 입장일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핵 무장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저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핵 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또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당내 회의에서 핵 연료 재처리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체 핵무장까지 가는 게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또는 뭐 핵 연료를 재처리해야 된다 이런 핵 보유 관련 발언을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고요. 김무성 대표는 남한의 핵 무장론은 당론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고 통일부, 국방부나 이렇게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도 한반도는 현재 비핵화 기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뭐 이에 맞서서 야당은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책임론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사용된다. 이 대통령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자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좀 실패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가장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간이
임금이 실제로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 이게 이제 홍영표 장관이 처음에 그렇게 운을 띄웠는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자료가 있다, 뭐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말바꾸기를 했다. 이렇게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뒤 10시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좀 넘어서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을 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물론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의 경질로 이어질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짚어볼 네. 텐데요. 공천 기준을 둘러싼 갈등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룰 갈등은 최근 그러니까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한 2, 3주간 계속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어제 처음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세운 원칙은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거쳐가지고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략 공천, 사실상 중앙당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는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항상 뇌관이 돼 왔습니다. 어제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 친박계 중진인데요.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광역 시도에 최소 한 곳에서 세 곳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정해서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겠다. 정치적 소수자라고 하면 우리 언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뭐 친박을 배려하느냐 이런 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여성, 장애인, 청년 이런 신인들을 발굴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역구가 246개거든요. 아직 선거가 최종 확정 안 됐는데 지역구가 253개 정도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253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광역시도별로 한 곳에서 세 곳이면은 적게는 17곳, 많게는 51곳까지 우선 추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공간이 이항구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뭐 보고받고 나서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황진아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죠. 이항구 위원장과 같이 공관이 있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항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그러면서 결론 내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공천 기준 또 세부 룰까지도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략 공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자 보통 우리가 여당은 네. 평균에서 조금은 왼쪽에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금 북한 괴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고 계속 잡음이 있겠지만 크게 뭐 내분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 이거에 대해서 그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강도 높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예. 어제 국회에 와서 김종인 위원장과 30분간 별도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하고 나온 이후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는 좀 발언 수위를 조절을 했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북한 괴멸까지 언급하고 특히 핵볕 정책 보안론까지 언급하면서 기존의 야권 진영의 대북 기조와는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기존의 야권 진영에서는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표출되고 이슈화가 되게 되면 다시 총선을 지금 2달도 안 다툰 상태에서 야권 진영이 또 다른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인식차는 근본적으로 있지만 좀 목소리를 낮추겠다. 이런 의사를 좀 보인 거 아닌가 싶고요. 근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야당의 수장이긴 하지만 좀
뭐 경제 이슈나 안보 이슈에서는 좀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와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인식차가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조금 엇박자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더 보수 진영, 중도 진영으로 외연 확대하는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대북 정책 인식 때문에 인식차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면서 야당이 심각한 내용이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건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기자와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